자, 일단 오늘 요 프린트를 일단 받으셨죠? 프린트하고 또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린트는 뭐냐면, 자, 지난주 우리 진도를 건축법 다 맞췄죠? 오늘 순서가 이제 주택법 나갈 차례죠?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는 건축법을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를 먼저 봐주시죠. 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의 용도 분류 이렇게 되어 있죠? 건물의 용도를 분류한다는 건 뭐냐면 건물의 종류는 수백 가지가 있겠죠. 요 수백 가지 있는 건물을 분류한 거예요. 구조나 기능이나 형태가 비슷한 걸 묶은 겁니다. 이것을 용도 분류라고 한다. 그럼 땡땡 해보시고요. 그럼 토탈 용도 분류는 몇 가지로 나눠질까요? 29개라고 적으세요. 29개의 용도 분류로 분류되고 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그 이름 붙여볼까요? 1번에 단독주택 찾았고요. 바로 2번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공동주택 찾았습니다. 오른쪽 칸을 보면 바로 3번에 뭐가 있다? 제1종 근린생활을 드렸습니다. 한 장을 또 넘겨보시고 넘기면 4번에 제2종 근린생활설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보자고요. 5번에 뭐가 있다? 문화 및 집회, 6번에 종교, 7번에 판매, 8번에 운수, 그다음 9번에 뭐가 있습니까? 의료시설, 10번에 교육연구, 11번에 노유자시설, 12번에 수련, 13번에 운동, 14번에 업무, 15번에 숙박, 16번에 위락시설 나와 있고요. 17번에 공장, 18번에 창고시설, 19번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0번에 자동차 관련시설, 21번에 동물 및 식물 관련, 22번에 자원순환 관련, 23번에 교정 및 군사, 24번에 방송통신, 꽤 많습니다, 양이. 25번에 발전시설, 26번에 묘지 관련, 그 다음에 관광휴게, 28번에 장례시설, 29번에 야영장설에서 토탈 29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용도 분류를 모르면, 이걸 모르면 말이죠. 자, 용도 분류를 29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자, 이걸 모르면 중개사 자격이 없다고 봐야 돼요. 중개사의 용어가 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주거지역이 있다. 또는 상업지역이 있다. 자, 그럼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있을 것이고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건물이 있을 겁니다. 요걸 다 용도 분류로 규제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업지역에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주거지역에 일종 근린생활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락이라든지 근린생활의 뜻을 모르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 분류는 대단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꽤 많죠.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이 많은 걸 어떻게 공부한다? 저랑 같이 한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까요 한번? 1번에 단독주택이 나와 있고요. 2번에 공동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종류를 파악해봐요. 단독주택은 종류가 딱 4가지. 첫 번째 단독주택, 두 번째 다중주택, 그다음 다가구주택, 네 번째 공관이 있습니다. 공관은 뭐예요? 뭐 국무총리 공관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또 뭐 도지사 공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말이죠. 4가지로 나눠지는데 다중과 다가구를 한번 비교해보자.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층의 개념은 같아요. 층이 몇 층이야? 3층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야. 우리 공법에서는 이제 330이라는 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660이에요. 이게 왜 많이 나오냐면 제곱미터를 3.3으로 나누면 평수가 돼요. 이게 몇 평이죠? 100평. 그러니까 제곱미터를 3.4 나누면 평수거든요. 요건 몇 평이다? 200평이죠.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건 100평, 요건 200평이죠. 자, 그래서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이고 층수는 3계층 이하면 다중주택입니다. 이제 다가구주택을 보세요.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 그래서 점백이 3개 있죠. 요 3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다가구주택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입니다. 두 번째,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이야. 거기 바닥 면적의 합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연면적이라고 그러죠. 연면적이나 바닥 면적의 합계나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책을 보면은 연면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책은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이건 학자마다 부르는 게 달라요. 어떤 학자는 이걸로 법을 만들고 어떤 학자는 이걸로 만든다. 그럼 학자마다 왜 다를까요? 뜻은 똑같은데 연면적은 일본식 표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국어죠. 그래서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걸 절대 쓰지 않아요. 이걸로 씁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현실성을 조언하는 사람은 이게 뭐 필요하냐, 짧은 걸 쓰겠다 그래서 또 연면적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뜻은 같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니까 200평 이하가 되겠고요. 또 19세대 이하라고 되어 있죠. 19세대 이하.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시 한번. 다가구 주택은 층이 몇 층이야? 3층이야. 연면적 660. 전체 세대수는 19세대 이하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점배기 다시 볼까요? 층수가 3계층 이하 그랬는데요. 그 밑에 줄 볼까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피로티 어떻게 생겼죠? 배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꺾인 거죠, 그죠? 그래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썼고요. 그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로 썼다면 그때는 그 층을 층에서 빼주겠다 이거예요. 자, 1층의 전부를 피로티로 해도 되고요. 일부를 피로티로 해도 됩니다. 그럼 일부를 피로티로 했다면 남는 부분이 있죠? 이건 주택 이외로 써야 합니다. 그때는 층에서 빼주겠다. 자, 이런 상태죠. 이게 지금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죠. 종전 규정을 말씀드릴게요. 종전 규정은 이랬습니다. 일단 다가구 주택은 몇 층이 하라고요? 3층이 하잖아요. 이렇게 3층이 하는데 이게 3층이라고 쳐봐요. 근데 예전의 규정은 1층 전부입니다. 1층의 전부를 피로티로 해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1층을 층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1층의 전부를 피로티로 했다면 1층에다가 기둥을 이렇게 박은 거예요. 이렇게 박아서 전체를 띄운 형태죠. 전부가 피로티죠? 피로티로 해서 여기를 뭐로 썼다고요? 주차장으로 썼다면 층에서 빼준다 이거예요. 이렇다면 여기 상층을 더 올려도 괜찮겠죠? 이런 규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다? 전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바꾼 거예요. 전부로 해도 되고 일부로 해도 된다. 자, 그러면 전부를 피로티로 했을 때 층에서 빼주는 거 하고요. 일부를 피로티로 했을 때 층에서 빼주는 건 위에 거 아래 거 어떤 게 기준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까? 밑에 거죠. 전부로 해도 되고 일부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 있고요. 1층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일부를 피로티로 했어요. 그래서 뭐로 썼다? 주차장으로 썼고 이 나머지를 뭐로 썼다고요? 주택 외의 용도. 그때는 층에서 빼주겠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예전의 규정은 전부를 피로티로 했을 때 층에서 빼줬는데 이제는 전부로 해도 좋고 일부로 해도 된다. 이럴 때 층에서 빼준다. 무슨 주택일 때? 자, 그럼 이제 이게 바로 서민주택이에요. 이제 다가구 주택도 있고요.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이 두 개는 서민주택으로 알아두세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맞습니까? 다세대는 좀 이따 나오는 공동주택입니다. 얘는 단독주택의 서민이고 얘는 공동주택의 서민주택이에요. 서민주택이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해도 되고 일부 해도 된다. 그럴 때 층에서 빼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나오네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일단 종류를 파악하자. 네 가지 뭐라고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간. 어떤 게 서민주택이라고요? 다가구 주택은 서민주택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동주택으로 보세요. 자, 공동주택은 여러 명이 소유하는 그런 주택이죠.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단독주택은 소유권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단독주택. 소유권이 한 개죠. 근데 아까 다가구 주택은 몇 세대 이하라고요? 19세대 이하예요. 19세대가 살지만 소유권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임대 주는 형태. 이게 바로 다가구고요. 그러나 공동주택은
개인별로 소유권이 존재한다라고 봐야죠. 자, 우선 종류부터 파악할까요? 1번에 아파트, 2번에 연립주택, 3번에 다세대주택, 4번에 기숙사까지. 사실 기숙사는 주택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건축법에서는 공동이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주택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의 정의를 볼까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5개층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파트예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다. 그럼 여기 만약에 8층짜리가 있습니다. 아파트예요? 아니에요? 헐. 8층인데 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고 3개층을 주택으로 썼다면 주택으로 쓰는 층의 개수가 5개층 이상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X입니다. 그래서 그냥 5층만 보지 마시고요. 앞에 뭐가 써있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그 개수가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다. 이런 걸 정확히 좀 알아두는 거죠. 자, 이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보겠습니다. 연립하고요, 다세대는 둘 다 층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층수가 4개층 이하입니다. 확인하셨죠? 그런데 연립은 연면적이 650을 초과합니다. 200평을 초과하고요. 다세대는 200평 이하입니다. 610 이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연립과 다세대는 어떤 게 서민주택이라고요? 다세대. 서민주택이니까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610 이하입니다. 여기도 적어놨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서민주택이라고 했죠. 서민주택입니다. 다시 한번. 연립과 다세대는 층의 개념은 같아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죠. 그러나 연면적이 차이가 있다. 다세대는 서민이니까 작다고요. 610 이하. 연립은 서민이 아니니까 60을 초과합니다. 기숙사 보겠습니다. 자, 기숙사는요,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 한 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 이상일 때 이걸 기숙사로 볼 수 있고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럼 다시 이제 괄호 2번 제목을 보시죠. 괄호 2번 제목. 다시 왼쪽으로 와야죠. 괄호 2번 제목이 뭐라고요? 공동주택이죠? 그 밑에 줄 한번 볼게요. 아파트 연립주택 밑줄 딱 치고. 아파트 연립주택은 다세대, 서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전부일 때만 봐줄까요? 일부일 때도 봐줄까요? 전부일 때만 봐주겠죠? 자, 그때는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피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썼을 때 피로티 부분을 층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 밑줄. 다세대주택은 서민주택이니까 혜택 주겠죠? 이것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썼고 나머지를 주택 이외로 썼을 때 층에서 빼주겠다. 이해하셨죠,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입니다.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은 서민주택이므로 전부 또는 일부를 피로티로 했을 때 층에서 빼준다. 딱 두 개 주택. 서민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독과 공동을 비교해 봤는데 되게 이렇습니다. 단독주택은 종류가 4가지잖아. 그죠? 공동도 4가지죠. 마구 섞어놓고 다음 중 공동주택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보자고요. 다자로 시작되는 게 3개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이렇게. 이 중에 이 2개는 단독주택이고요. 요거는 공동주택이죠. 이렇게 이제 구별해보자. 자, 아파트는 공동주택 맞습니까? 공동주택은 1000가구라고 해요? 1000세대라고 해요? 그 세대자 들어가는 건 공동이고 아닌 건 단독이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중이나 다가구는 단독이고요. 세대자가 들어가는 건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괄호 3번에 1종 근린생활시설이 나오고요. 괄호 4번에 2종 근린생활시설이 나옵니다. 이것이 중개물의 주대상이죠. 자, 이것을 근린생활시설인데요. 근린생활시설을 줄여서 근생이라고 쓸게요. 근린생활시설을 줄여서 근생이라고 하자. 이건 1종과 2종으로 나눠진다.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그럼 근린하게 되면 가깝다는 얘기 아닐까요? 어디에서 가까울까? 어? 근린생활하면 어디에서 가깝다? 주거지역에서 가깝다. 그죠?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걸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요. 그럼 1종과 2종으로 건축학자가 나눌 때 그냥 마구잡이로 나눈 게 아니죠. 뭔가 논리가 있었을 거예요.
일종과 이종 중에 어떤 게 우리 집에서 더 가까울까요? 일종이죠. 이건 가깝다. 우리 집에서 가깝다. 이건 좀 멀다. 대문 열고 바로 보이면 일종이고요. 도로 하나 건너가 있으면 이종이다. 자, 그럼 어떤 게 주거 지역의 피해를 작게 줄까요? 우리 집의 피해를 작게 줍니다. 일종은. 요건 크게 줍니다. 피해를 작게 주니까 가까이 붙여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피해를 적게 준다면 규모는 크다, 작다. 작을 것이고 요건 규모가 클 것이다. 요런 논리적으로 구분한 거죠. 또 일종은 집에서 가까우니까 우리 생활의 필성이 크다. 필성이 크니까 가까이 붙여 이거죠. 요건 필성이 좀 작으니까 멀리 떨어뜨려도 되겠다. 요런 논칙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종만 하더라도 또는 이종만 하더라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따라서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원과 기원. 의원은 다 아실 거고요. 기원이 뭐 하는 데죠? 바둑 두는 데죠? 어떤 게 필성이 크다. 그래서 의원은 일종, 기원은 이종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럼 음식점을 가지고 보자. 음식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눠놓고 공부하면 편합니다. 둘 다 음식점인데 일반 음식점은 먹는다는 의미가 있죠. 휴게 음식점은 쉰다는 의미가 있죠. 이건 일반 식당을 뜻하고요. 이건 커피나 빵 먹고 쉬는 커피숍이나 제과점을 뜻한다. 그럼 일반 음식점은 식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거 지역에 피해를 줄까요? 안 줄까요? 우리 집 바로 옆에 식당이 있다고 쳐봐요. 피해를 준다 안 준다? 음식 냄새 나고요. 쓰레기 발생하죠.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 무조건 이종이에요.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럼 휴게 음식점은 제과점이나 커피숍인데 이건 규모에 따라 다르다. 바닥 면적이 300제곱 미만이면 조그만하니까 1종. 300제곱 이상이면 2종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오늘 날씨가 그렇게 안 춥던데요? 그죠? 공기가 이걸 틀으니까 좀 건조하지 않아요? 좀 끌까요? 눈이 자꾸 붓는 것 같아. 그 뒤에 번 나가서 좀 꺼달라고 그러세요. 아, 거기서 끌 수 있구나.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나눠봤고요. 이제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이제 상점, 물건 파는 상점이에요. 이 상점은 종류만 해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옷가게, 과일가게, 뭐 책 파는 가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상점도 규모에 따라 다르다. 바닥 면적이 1000제곱 미만입니다. 또 1000제곱 이상으로 나누자. 1000제곱 미만이면 조그마한 동네 슈퍼마켓이죠. 그러니까 일종이에요. 그런데 1000제곱 이상이면 대형 할인마트 같은 거죠. 이건 판매설입니다. 판매설. 이렇게 나누면 돼요. 자, 이제 공 갖고 노는 거. 자, 공 갖고 하는 게 탁구, 당구, 볼링, 테니스, 골프 연습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것은 일단 이렇게 나누자. 공이 내 몸에 맞았어요. 가장 피해를 적게 주고 아픔이 적은 공이 뭡니까? 응? 탁구죠. 탁구장은 피해를 아주 적게 주니까 1종이라고요. 그죠? 나머지는 다 2종이에요. 쉽잖아 이거요. 탁구공이 내 머리에 떨어져도 통통 튀고 말죠. 근데 볼링공이 떨어지면 사망이에요. 그죠? 2종입니다. 자, 근데 탁구가 됐건 나머지가 됐건 그 규모가 500 이상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500 이상이면 이건 운동설이다. 전문적인 운동을 하는 운동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 아파트 상가에 탁구장이 들어왔다. 무슨 설? 응? 규모를 봐야 돼요. 500 미만이면 1종, 500 이상이면 운동설. 또 우리 집 아파트 상가에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왔다. 공이잖아요. 무슨 설? 500 미만이면 2종, 500 이상이면 운동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종과 2종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때 1종과 2종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중개불의 주 대상이고요. 시험은 여기서 가장 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1종 근생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식품, 잡화, 의류 쭉 나오기 때문에 이건 물건 파는 상점이라고 봐야죠. 상점으로서 얼마 미만이라고요? 10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손가락 좀 볼까요? 상점이 1000 미만이면 대부분은 일종, 1000 이상이면 대부분 판매자. 그런데 1000 미만이라 할지라도 자동차 영업소가 있습니다. 차 파는 데 있잖아요. 요걸 일종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 영업소를 일종으로 놓으면 우리 담벼락에 붙여놓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 떨어뜨려서 이종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1000 이상이면 대부분 판매설이지만 책을 파는 서점이 1000 이상이라고 판매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건 이종으로 보는 겁니다. 이종 문제. 이렇게 약간의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휴게 음식점 보겠습니다. 휴게 음식점은 규모에 따라 달라요. 300 미만이면 1종. 그러나 그 밑에 손가락 보자. 300 이상이면 2종 근생. 그러나 일반 음식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2종입니다. 식당이니까 말이죠. 자, 이제 3번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사람이 머리도 깎고 목욕도 해야죠. 필성이 크니까 1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상가 내에 미용원이 있잖아요. 또 아파트 상가 내에 목욕탕이 있습니까? 대단지 아파트라면 상가 내에 사우나장이 있어요. 이건 일종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의원급이 다 나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마원, 침술원, 접근원, 조사원, 산후조리원 쭉 나오는데 자 의원은 일종이라고 그랬죠? 비교 좀 해드릴게. 몸이 아파서 가는 곳을 네 군데. 의원, 보건소, 병원, 그리고 동물병원. 딱 네 가지.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하면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의원은 동네 개념이죠. 일종. 자, 보건소는 의원급이에요? 병원급이에요? 의원급이죠. 우리 보건소에 가서 수술 같은 거 못 하잖아요. 간단한 예방접종. 의원급이니까 일종이에요. 그래서 아마 구리에도 보건소는 주택단지 내에 있어요. 분명히. 그죠? 여러분들 동네에 주택단지 안에 보건소 있잖아요. 이건 일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병원은 의료시설. 병원은 의료법에 적용되는 의료시설입니다. 자, 이제 동물병원 가자. 동물병원도 의료라고 봐야 되나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있죠? 동물병원은 의사라고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한다? 수의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동물병원은 의료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거든요. 동물병원은 동네 두긴 둬야죠. 근데 시끄럽잖아요. 개 짖고 막 그렇잖아요. 시끄러우니까 좀 떨어뜨려서 이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의원급은 일종인데 그 밑에 그 손가락 볼까요? 병원은 의료시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건소는 일종 근생, 동물병원은 이종 근생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닥터가 있잖아, 닥터. 동물병원에 가면 닥털이 있잖아. 전혀 다른 거예요. 닥털이니까 전혀 달라. 그래서 하나는 의료, 하나는 이종입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볼게요. 이제 의원, 치과의원 쭉 나와 있고요. 한의원 나와 있습니다. 치과의원에 가면은 이건 일종 근생인데 의원이니까. 치과의원은 의사 한 명이 이도 빼고 교정 다 합니다. 치과병원 압니까, 여러분들? 치과병원은 병원이에요. 이건 의료실입니다. 치과병원에 가면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뭐 구강외과, 소아치과, 보철과, 치주과 다 나눠져 있죠. 과가 나눠져 있고 베드가 일정 개수 이상 있을 때 의료법 적용되는 병원입니다. 이건 바로 의료가 되죠. 자, 이제 안마원이 나오네요. 안마원에 뭐라고 한다? 안마가 들어가죠. 이건 두 가지로 비교하자. 안마원하고요. 안마시술소가 있다. 안마원은 안마를 받으러 가는 거니까 건전하죠. 이건 일종이야. 가까이 두고 피로를 풀자 이거지. 안마실소는 뭐라고 한다? 안마도 받고 시술도 받는다. 뭔 시술? 어둠의 시술. 그래서 약간 비건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종이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시술도 받는데요. 약간 비건전한 시술. 그래서 저건 이종이다. 또 이렇게 외워도 돼요. 영어로 1이 원이잖아. 원, 투 수리할 때. 그래서 안마원은 일종이다.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자, 이제 침술원은 침 맞는 데고요. 접골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뼈 맞추는 데고요. 조산원하고요. 산후조리원은 좀 차이가 있죠. 조산원은 뭐 하는 데요? 애기 낳는 데죠. 산후조리원은 몸 푸는 데죠. 이것도 다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밑에 비교하면 안마원은 일종이지만 안마시술소는 이종이다. 이렇게 분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5번 갑니다. 공 갖고 놀 때 탁구가 나왔습니다. 탁구장은 500 미만이면 1종이죠. 그러나 500 이상이면 운동실이 되고요. 탁구가 아닌 나머지는 다 2종 근생이다. 이렇게 하면 쉽다 말이에요. 그죠? 쉬워요. 자, 6번 봅니다. 보건소 밑줄 딱 치고요. 뭐 보건소만 기억하자고요. 요거는 1종이다. 그럼 7번 갑니다. 마을자가 들어가고 있죠. 마을자로 시작되거나 지역자로 시작되면 동네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1종이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7번에는 마을자로 시작되는 게 잔뜩 나오고요. 그 위에 6번으로 올라가면 지역자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마을이라 지역자로 시작되면 이것은 1종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8번으로 갑니다. 8번에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밑줄 딱 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바닥 면적의 30제곱 미만이면 1종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500 미만이면 2종 근생, 500 이상이면 일반 업무 처리 됩니다. 근데 대개 어떻습니까? 중개사무실은 30평제곱 대개 미만 되겠죠? 대부분 1종이라 볼 수 있고요.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뒷페이지. 그래서 1종 근생은 그 정도 해두시고요. 이제 괄호 4번에 2종 근생을 보겠습니다. 2종 근생은 좀 멀다. 필성이 떨어진다. 피해를 많이 주므로 약간 멀리 떨어뜨린다. 규모가 크다고 했습니다. 자, 1번에 일반 음식점 밑줄 딱 쳐야죠. 일반 음식점은 일반 식당이다. 피해를 주니까 무조건 2종이다. 독서실 나와 있고요. 기원 나오잖아요. 기원은 필성이 떨어진다. 또 안마실소는 2종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안마을은 뭐죠? 안마을 1종이고 안마실소는 2종이다. 노래 연습장 나오죠? 노래 연습장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2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 노래방 그러면 안 돼요. 노래 연습장 이렇게. 법률상 노래 연습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번이죠. 휴게 음식점으로서 300 이상이라고 돼 있죠. 휴게 음식점이 300 이상이면 2종입니다. 그러나 300 미만이면 뭐가 된다? 1종이 되겠죠. 자, 이제 3번입니다. 서점으로서 1000 이상. 즉 물건을 파는 것이 1000 이상이면 대부분 판매였어요. 그러나 서점을 판매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2종 근생으로 봤습니다. 4번 또 나오네요. 자동차 영업소는 1000 미만이라 할지라도 2종으로 봤었습니다. 자, 이제 5번 보세요. 공 갖고 노는데 탁구만 빠졌잖아요. 테니스, 체육 단련, 에어로빅, 볼링, 당구장, 실내 낙서, 골프 연습장으로서 500 미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걸 할지라도 500 이상이면 뭐가 된다? 운동설. 탁구장은 1종 근생 이렇게. 자, 5번은 건너뛰고요. 7번 보겠습니다. 7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나오죠? 500 미만이면 2종이었잖아요. 아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1종일 수도 있었죠? 30 미만이면 1종, 500 미만이면 2종입니다. 자, 이제 8번에 학원이 나와요. 학원을 정리해 드릴게요. 학원은 규모에 따라서 또는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학원이죠. 우선 학원은 규모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학원의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일 때 하고요. 500 이상일 때로 나눠진다. 500 미만이면 애들 조그만한 학원이죠. 이건 2종 근생. 그러나 500 이상이면 성인용 고시학원, 큰 학원이죠. 교육연구시설. 이건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한다. 500 미만이면 2종,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 이제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동차 운전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요. 자동차 정비를 가르치는 학원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이나 정비 학원을 교육 연구를 봐서는 안 되죠. 자동차 운전 학원은 강의실만 있어서는 안 되죠. 도로 시설이 필요하죠. 이것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이제 무도 학원이 나옵니다. 무도 학원. 무도 학원은 뭘 배우는 데죠? 그게 사실은 교육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는 다 무도학원이 교육 연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춤이 좀 변질됐죠. 그죠? 이상하게 무도학원 빼꾸도 신고 막 바람 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도학원은 이것은 춤만 배우는 게 아니라 춤도 배우고 바람도 배운다. 이건 어둠의 설이에요. 위락설입니다.
바람도 배운다. 이렇게 위락설. 이렇게 기억하자. 되게 숙박이나 위락설은 어둠의 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춤만 배운다면 교육 연구지만 이건 위락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앞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요새 이제 사교 댄싱이라고 해서 춤을 건전하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걸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아직은 위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정리한 게 나와 있죠. 학원이 500 미만이면 2종이지만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 무도학원은 위락, 자동차 운전과 자동차 연비는 자동차 관련설이다. 그럼 제가 물음을 드릴게요. 미용학원 있죠? 그죠? 미용학원은 무슨 설일까요? 학원인데. 또 제빵학원 있죠? 이건 다 규모로 따지면 돼요. 500 미만이면 2종,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됐고요. 자, 이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나와 있어요. 죽음 관련을 정리하자. 죽음 관련. 죽음과 관련된 걸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비교 정리하죠. 우선 장의사, 장례시설, 장례식장이라고 되어 있나요? 장례시설이라고 되어 있나요? 장례식장으로 되어 있죠? 장례식장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시설 봉안당. 이것도 화장장인가요? 화장시설인가요? 화장시설로 되어 있죠? 예전에 화장장이 바뀐 거죠. 이건 죽음과 관련입니다. 여러분 장의사하고요. 장례식장은 전혀 달라. 장의사는 뭐 하는 데입니까? 장의사. 의사는 아니야. 얘는 의사는 아니고요. 장례식에 필요한 용품 파는 데죠. 수의라든지 관을 팝니다. 장례식장은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시신을 다루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장의사는 물건을 파니까 집 가까이 둬야죠. 근데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다고 쳐봐요. 대부분 딱 여러분 관이 보여. 혐오스럽죠? 약간 떨어뜨려서 2종이 되는 겁니다. 장의사는 2종.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입니다. 이게 이제 장례식장이 예전에 보통 장례식은요, 병원에서 했잖아요. 그죠? 병원이니까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이었습니다. 의료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진 거예요. 이것을 좀 다운시켜서 장례시설로 바꿔놨습니다.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세우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동네마다 장례식장이 엄청나잖아요. 예전에 별로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설립 요건이 까다로웠죠. 근데 이것이 장례시설로 바뀌면서 굉장히 완화됐고요. 동네마다 다 있어요. 요즘에 장례를 집에서 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시골로 가도 다 장례식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장은 불황이 없는 사업이라고 해요. 사람은 언제가 죽으니까. 불황이 없는데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제 화장설과 봉안당. 봉안당은 예전에 납골당쯤 오시면 돼요. 태워서 묘지로 간다. 묘지 관련설입니다. 묘지 관련설.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태워서 묘지로 간다. 묘지 관련설. 자, 그래서 장의사는요. 장의사는 2종 근생이고요. 그 옆에 이제 또 나온 게 동물병원이 나오죠. 동물병원은 시끄러우니까 2종이다. 동물 미용실은 뭐예요? 개 털 깎는데. 요즘에 동물 미용실은요. 동물병원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병원에 있는데 저희 집에도 조그만한 푸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푸들이니까 털이 잘 자라요. 좀 자라면 눈을 막 덮어요. 덮는데 요 녀석은 3개월마다 한 번씩 털을 깎아주는데 깎는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저는 한 8,000원짜리 머리 깎거든요. 저보다 훨씬 비싼 걸 깎고 있고요. 또 프랑스계 바숑인가요? 하얀 털 있는 거. 비숑이라고 하나? 그럼 털 깎는데 30만 원이래. 그렇게 비싸요. 귀족이야, 귀족. 그죠? 그래서 동물병원은 이것은 2종이다. 동물 미용실과 함께 있다. 2종이라고 보시고요. 그럼 10번으로 갑니다. 단란 주점이 150제곱 미만. 단란 주점이면 좀 어둠의 설이잖아요. 위락으로 봐야 됩니다만 작잖아요. 150 미만이면 2종이고요. 150 이상이면 이것은 위락설이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 단란주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50 미만이면 2종이니까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희 학원에 이제 금요일 있죠? 합격사 모임이 있었고 파티를 했었는데 이제 2차를 가잖아요. 1차 식사하고 2차를 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단란점을 갑시다. 제가 뭐라고 할게요? 2종으로 가면 안 갑니다. 위락으로면 갈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다중생활설인데 그 안에 고시원업이라 밑줄 딱 세요. 이제 앞으로 다중생활설이 많이 나옵니다. 다중생활설 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 다중생활설이에요. 불특정한 다수인이 이용하는 게 다중시원인데 그 중에 고시원업을 뜻합니다. 고시원업이면 고시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시원을 기억하는데요. 고시원이 500 미만이면 2종입니다. 그러나 500 이상이면 숙박설이 됩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게 분리하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나중에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시원업이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고시원업이 500 미만이냐 500 이상이냐 알아야죠. 그럼 500 미만이면 2종이니까 주거지역에 가능할 수 있고요. 근데 500 이상이면 숙박이니까 주거지역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제한할 때도 이건 필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도 그렇겠지만 중개사 할 때 필수적인 단어니까 알아두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29개 중에서 4개 했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원생, 2종생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정리할게요.